자, 이제 제1차 시의 마지막 예제 문제로 2019년도 모의능수 문제로 볼 문제, 한양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한양대는 문제 1번, 2번 대문항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대문항당 소문항 수가 적게는 이제 3개에서 많게는 이제 4개까지 이런 정도로 이제 보통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시문이 거의 없습니다. 제시문이 아예 없거나 문제 1번처럼 제시문이 아예 없거나 제시문이 있더라도 간단한 이제 문제의 조건이거나 아니면 교과적인 어떤 개념을 간단하게 서술해주는 이게 제시문 읽는 시간을 최소화시켜놨어. 이게 시험 시간 이제 90분으로 예전에 이제 120분, 100분, 뭐 120분 정도 됐었거든. 근데 시험 시간을 이제 90분으로 줄이면서 대신에 제시문의 양을 상당히 축소해 놓은 게 이 한양대 문제의 출제 특징이야. 요새 최근에. 그리고 제시문이 적다는 거는 결국 문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배경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 특히나 이거 문제 보면 문제가 좀 간결하지. 문제가 간결하면 깔끔해 보이는 건 좋은데 깔끔하지만은 그만큼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힌트나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자신의 순수한 수학적 교과적 지식으로서 여러분들이 끌어내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기도 하고. 알겠지? 그래서 문제의 내용과 관련되는 수능 교과 혹은 그 고등 교과에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야. 자, 여하튼 뭐 1번 문제부터 보면서 대문항 1번과 2번 보면서 뭐 한양대 문제의 특징도 보고 혹시라도 뭐 타 학교에서 이렇게 제시문 없이 나오는 논술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다뤄가는지 그런 경험상의 문제로 한번 이렇게 해두시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 1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없습니다. 1번 타원 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y 제곱 이퀄 1 위의 점 마이너스 1, 2분의 3에서 타원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거 뭐 하는 거야? 그치? 타원의 접선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용해야 돼? 그치? 음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음함수 미분법으로 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있어야만 이거 풀 수 있는 거지. 적극적으로 이제 미분법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접선의 특정 점 위에 점 마이너스 1, 2분의 3이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으로서 그냥 외워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공식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쓴다기보다는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제 과정을 갖다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해 주는 게 좋아. 뭐 공식에 대입하면 결과가 이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써서는 논술 답안에서는 조금 이제 곤란한 그런 답안들도 있지. 자, 여하튼지 그래서 dx분의 dy 미분함수 미분법을 사용해서 dx분의 dy야. dx분의 dy가 마이너스 4y분의 3x로 온다. 음함수 미분법은 사실 이 한양대 문제가 아니라 앞에 우리가 앞에서 보다 보면 앞에 그 중앙대 문제 그쪽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음함수 미분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온 적이 있지. 그치?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편해. 안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계산하는데 조금 공식을 알고 있지 않거나 혹은 그 접근법을 알고 있지, 음함수 미분법에 의한 접근법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상당히 고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 배경식을 적극적으로 스스로 끄집어내서 문제 풀어야 된다. 두 번째, 점 마이너스 3,1에서 포물선 x 이퀄 y제곱이네요. x 이퀄 y제곱에 접하는 두 직선을 두 개 그었을 때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하자. 제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라. 단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코사인 공식 주고서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 문제를 갖다가 한양대 시험 보는 학생이 예시 문제 연습을 시켜놨더니 이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하지 않고 이걸 탄젠트식으로 해서 뭐 풀면 어때요? 뭐 그렇게 해도 좀 간단하게 풀릴 것 같은데요.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뭐 힌트처럼 준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제한 사항이기도 해. 가능하면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알겠지? 감점 요소가 생기지 않거나 혹은 출제자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다음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이 풀이법이. 알겠지? 또 다른 문제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가능하면은 이제 조건으로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안의 방향을 잡아서 서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알겠죠? 여하튼 이제 포물선에서의 이제 접선에 대한 건데 어차피 포물선 위에서 여기서 접선을 그을 때 이제 접점 하나를 가정해 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a, b의 제곱 같이 이렇게 a, a의 제곱이지. 그치? a, b라고 할 때
a 이퀄 b의 제곱이니까, 즉 b의 제곱 콤마 b와 같은 점을 갖다 하나 가정해 놓고 그에 대한 포물선에 대한 이제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떤 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3,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게 되는 조건을 대입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가능한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결론들이 쭉 유도가 되어질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접선이 이루는 사이각을 구하라고 그랬지.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 나왔으니까 이것도 문제 유형으로 잘 알아도. 지금 보면은 y 이퀄 x에 제곱해가지고 x 이퀄 y 제곱해가지고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이라고 그랬지. 그치? x가 마이너스 3,1에 여기에 있는 요 점이 이렇게 있어. 그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접선을 두 개를 이렇게, 이게 접선이 아니지. 아무리 대충 그래도. 여기에 접선과 이 접선이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이때 이 사이각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 두 직선의 사이각 구하는 문제는 이 직선의, 각각의 직선의 기울,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각 직선에, 여기 좀 제가 좀 과하게 너무 평행선 가깝게 그렸네. 예를 들어 좀 이렇게 된다고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각 직선에 대한 방정식으로부터 x축과 이루는 각도 뭐 알파 베타라고 할게. 요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이 사이각 문제를 다루는 게 좋아. 알겠지? 굉장히 많이 쓰는 수법이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접선의 방정식으로부터 x축과 이루는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 수 있지. 그치?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알아내고, 이때 요 사이각은 뭐 여기에 사이각이든 여기 사이각이든 간에 어쨌든지 사이각은 이 탄젠트 알파와 베타의 어떤 관계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알파 베타의 합이나 차와 같은 식으로 이런 식이 사이각이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탄젠트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그치? 탄젠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치? 탄젠트 합성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 수 있게 돼.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근데 이걸 갖다, 그래서 이제 탄젠트 공식을 직접 이용하려고 이제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문제 조건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활용하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탄젠트식 바로 활용하면 돼, 안 돼? 그치? 탄젠트 계산 공식으로 해서 이 사이각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탄젠트를 이용해서 뭘 해? 그치?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꼴을 이용해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각에 대한 값,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이제 사이각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알파 베타와 요 x축과 이루는 각도와 관련하여서 코사인식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그 알파 베타가 세타와 연관되어 있고, 그걸 코사인으로 이제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니까는 탄젠트식에서 코사인식으로 변형해서 코사인 합성값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코사인 사인값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각함수의 합배 공식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까지 이제 표현해서 보려고 하는 거고, 이 사이각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보통의 문제에서는 탄젠트 합차의 문제로 이제 출제되는 데 비해서 요거는 이제 탄젠트 값을 사인이나 코사인 알파의 값들로 변형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삼각함수 변형을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3번 같은 경우에 점C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 m인 직선이 타원 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y제곱 이퀄 1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x1, x2, x1, y1, x2, y2라고 하자. 자, 두 점 D2에 대하여 삼각형 ACD의 넓이를 S1, 삼각형 BCE의 넓이를 S2. 일단은 딱 그림 하나 대충 그려보는 거야. 알았지? 빠르게. 이거 문제 읽으면서 그려주는 게 좋아. 자, 그리고서 이제 극한값 S2분의 S1을 구해라. 이게 계산형 문제지, 그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그 타원이지, 그치? 그 타원에 대해서 기울기 양수 m인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x1, x2, y1, y2라, x1, y1, x2, y2라 하고, 그치? 그 다음에 다시는 x2가 x1보다 크다 그랬다. 자, 그래서 이제 양인 직선을 갖다가 기울기 m인 양인 직선,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 하나 가정해서 이렇게 지나가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y 이퀄 mx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점 1,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1,0인, 지금, 점이 요쪽 내부에 있네요. 그쵸? 내부의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지는 y 이퀄 mx라는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점들에 대해서
이 각각의 점의 x1이 지금 x2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a 이런 것도 그림으로 표현해서 문제 표현한다면 답변을 표현한다면 정확하게 그 위치들을 써줘야 돼. 요거 순서 바꿔놓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문제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소관계들이. 그 다음에 두 점 마이너스 2,0 그래서 지금 타원을 보게 되면은 장축의 길이가 장축의 x좌표가 2,0과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 끝점 타원의 요 끝점이 D가 되어지고 이 오른쪽 끝점 양의 방향에서 요게 이제 점 2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놓고서 삼각형 ACD의 넓이 AC 여기가 C니까 ACD의 넓이와 그 다음에 S1과 그 다음에 삼각형 BCE의 넓이 여기에서 넓이네요. 그쵸? 요거의 넓이를 갖다가 S2라고 본다고 한다면 요때 S2분의 S1의 B는 어떻게 되겠는가? 요걸 이제 결국 뭐 M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기는 좀 뭐만 하는데 어차피 이 좌표 알고 이 좌표 아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치, 여기서는 우리는 높이만 계산해서 알아내면 된다. 즉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점 A와 점 B에 뭐가 되어지겠어? 그치, Y좌표가 되어지겠지. 그 점 A, B의 Y좌표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방향 딱 잡아주고서 앞부분에 이런 거 서두에 써주면 좋아.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서 정리해 보게 되면 코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해서 코슈바르츠 부등식이란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y equal n분의 y 플러스 1의 직선에 대해서 직선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교점을 갖다 이제 찾아낸 후에 그 교점의 y좌표들에 대해서 이제 면적을 비교한 y좌표를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정해진 상수값의 형태인 DC의 길이와 그 다음에 EC2의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면적식을 직접 계산 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식 계산이 상당히 들어. 실제로 해보면. 알겠죠? M에 관한 식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계산해야 돼. 계산식이 좀 이상하다고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복잡하고 지저분한 계산식들 최근에도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복잡한 관계식이 나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리하다 보면 중반 정도 지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식들이 자신이 소거되어지거나 뭐 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정리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중간에 식들이 복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그 결과물이 실제로 맞는 틀린지 완전히 우리는 100% 확신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결과물이 맞을 거라고 믿어두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 2번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문항 2번의 경우에 타원 2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을 C라 하고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큰 실수 AB에 대해 좌표가 A, B인 점을 A라 하자. 자, 타원. 그래서 이거는 Y축 방향으로 좀 길게 누워있는 타원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Y축 방향으로 누워있는 그 장축이 Y축 방향은 이 타원에 대해서 이 타원 밖에 한 점이지 1,1 B가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 실수 AB에 대해서 좌표가 A, B인 점을 A라 하자. 타원 위의 점 중에서 점 A까지 최소 거리.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내용이야. 야, 곡선으로 되어 있는 함수 바깥에 어떤 점 하나를 놓고 이 점까지 최단 거리가 되는 점을 이 함수상에서 잡고 싶어. 곡선상에서 잡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여기에 임의의 점과의 그치?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드는 거야. 알겠지? 요건 요령 알아들어. 그냥 직선의 방정식 임의의 점을 갖다가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x0, y0 같이 만들고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뭐 a, b라고 하자. 그럼 a, b와 x0, y0를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 놓은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반드시 그 점에서의 접선과 어떻게 돼야 돼? 수직으로 되어 있어야 돼. 알겠지? 이게 최단거리라고 하면은 결국은 곡선과 어느 한 점까지의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어지는 거는 이 점에서 요 직선까지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거야. 원을 그려다 나가보면 최초의 이 원과 이 곡선이 접하는 요 점을 찾아주면 되거든? 알겠지? 그러면 최단거리가 되겠지. 그치? 그럼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최단거리 점은 그 곡선 위의 점과 그 바깥의 점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직선이 결국 그치? 원의 접선이기 때문에 원에서의 교점에 대한 접선이기 때문에 교점이기 때문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그치? 요 직선의 수직인 관계 항상 있어야 돼.
그러면 요 점이 최단거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죠? 기억 나왔으니까는 타학교 학생들도 요 문제 꼭 한번 이런 식의 풀이법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외부의 점으로부터 곡선까지의 최단거리는 어떤 식으로 정하여지는가? 최단거리 점은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점에 연결된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그 점에서의 접선과 어떻게 돼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와 수직이 돼야 된다 라는 방식을 이용해 주게 되면 저 점에 대한 위치들을 우리가 확정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상당히 많은 힌트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 알겠지? 여기서는 바로 이제 그것이 문제풀이의 뭐 핵심이자 전부라고 봐도 좋아.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점, 그리고 또한 이 점은 아까 전에 이 직선 위에 있었어야 되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이 곡선의 방정식 등에 대입해가지고 또 식이 나올 테고. 알겠지? 그래서 보조적인 식들을 한 2가지 정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a가 2분의 3b보다 작을 때 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그랬는데, 요거는 a가 2분의 b보다 작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는 문제 2의 1번과 연계되어 있어. 알겠지? 문제 2의 1번과, 그리고 이제, 참, 소문제 1번은 아직 덜 했구나. 위 제시문의 가에 알맞은 식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에서 구한, 그 접선에 대한 최단거리가 되는 점에 대한 이제 조건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그 최소거리가 되는 점의 좌표를 x0, y0라고 했으니까 이 점은 x좌표가 x0인 다음에 4차 다항함수 fx에서 fx0 이퀄 0, 즉 fx 이퀄 0의 방정식의 해라는 얘기지. 그치? 해가 되어짐을 만족한다고 할 때, 그럼 제심은 가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 즉 fx의 2차항의 개수에 해당하는 식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걸 이제 계산하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x0, y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죠. 그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얘를 a, b라고 하고 얘를 x0, y0라고 한다면 a-x0분의 b-y0가 되겠지? 그 기울기와의 곱이 얼마가 되는? 그치? 1이 되어지는. 그치? 그리고 타원의 접선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울기 미분해서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x0와 y0, a, b의 관계식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y0 이퀄 x0 플러스 a분의 2bx0라고 하는, 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할게요. 가볍게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y0, x0, 그 다음에 ab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0, y0가 또 누굴 만족해야 돼? 그 타원을 만족해야 되지? 그 타원의 방정식 2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에다가 대입해서 보게 되면 결국 뭐 y가 소거되거나 x 하나가 소거되어서 하나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fx가 뭘로 되어 있어요? x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 x에 대한 4차식 정도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접근 방향을 갖다가 혹은 식의 변형 등을 갖다가 해줘야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구해낸 식이 이제 0이 되도록 우리가 방정식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개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돼요. 실제로 2a 제곱 플러스 4b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을 그다지 어렵게 방법적인 것만 알고 있다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a가 2분의 3b보다 작을 때야. 이런 조건 하에서 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봐라. 자, 함수 fx의 개형을 그리라고 그랬는데, 함수 fx에 대한 식을 아까 전에 저 가만 구하면, 가가 지금 ab에 관한 스몰 ab에 관한 식으로 해가지고 가만 정해지면 함수 fx는 구해진 거야. 알겠지? 그것은 이제 개형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개형 그리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 4차식, 일단은 4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다? 그치? 양수이기 때문에 극값들, 미분을 통한 이제 극값의 존재라든지 극값의 몇 개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겠지. 개형만 대략적으로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극값들을 구해야 되는데, 극값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그치? 미분해줘야지. 그래서 미분해서 0이 되어지는 조건 찾으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미분해서 0이 되어지는 극값의 조건을 찾으려고 했더니 미분하고 나면 3차식에다가 막 a, b가 뒤섞여 있어. 거기다가 a가 2분의 3 b보다 작다는 조건 또 뭐 어딘가서 써야 돼. 그래서 f'x를 구하되 이것들로 이제 그 미지수 a, b 같은 그런 요소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그것이 0이 되어지는 x가 어떠한지는 f'x가 0이 되어지는 x가 어떠한지는 알아보기는 힘들어. 그래서 뭘 하냐면 다른 방법으로 이계도 함수를 또 구해보는 거야. 이계도 함수를 구하면은 요게 이제 2차식의 형태가 나오겠지. 한 번 미분하면 3차식, 두 번 미분하면 2차식이니까
2차식의 개수가 양수인 2차식에 나오게 되고 f 더블 프라임에 대한 2차식에 대해서 x의 2차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요. 판별식이 지금 AB에 관한 식이 나오게 돼. 근해 공식을 사용하던 판별식을 써도 해야 되는데 판별식부터 먼저 정하는 게 좋지. 어차피 제곱권 안에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판별식들을 써보면 AB에 대한 관계식들이 나오게 되고 AB 관계식으로서 판별식 D가 결국은 A가 2분의 3보다 B보다 작다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부등식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그 부등식을 대입하여서 A 대신에 A의 위치 대신에 2분의 3B를 넣어서 부등식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그 식을 갖다가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면은 실제로 이 판별식 D가 양인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판별식 D가 양이나 음이 되거나 하면은 즉 해가 존재하되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수해가 존재하거나 음이 되어지는 경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는 이제 이 부등식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2개 도함수의 판별식이 음이 되어 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음이 되어지니까는 f'x 이퀄 0인 해가 어떻게 되겠어? f 더블 프라임 x가 0인 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서 최소 그 구간에서 f 프라임 d가 음이 되어져 가지고 f 프라임 x 이퀄 0를 만족하는 알겠지? f 더블 프라임 x야. f 더블 프라임 x 이퀄 0를 만족하는 근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 2차 함수를 보게 되면 f 더블 프라임 x의 식을 보게 되면 x의 2차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함수거든. 최고창의 개수는 우리가 양수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니까는 그리고 이제 판별식 D가 0이다.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f 더블 프라임 x가 그치? 그러면은 f 더블 프라임 x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양수가 되어지고 f 더블 프라임 x가 양이라는 얘기는 지금 아래로 볼록하다는 의미와 동일하기도 하지만 f 프라임 x가 이거 해석하는 건 예전에도 얘기했어. f 더블 프라임 x가 양이다? 아래로 볼록하다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은 그치 f 프라임 x가 증가함수다. 도함수의 도함수다. f 더블 프라임 x는 f 프라임 x가 증가함수이다. 자, 그리고 여기 f 프라임 x에다가 특별한 값을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서 특히 계산이 쉬운 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입해 가지고 함수의 구간에서의 그 어떤 점의 값을 갖다 구해 보게 되면은 이때 이제 그치? 증가함수이면 f 프라임 x가 증가함수이면서 어떤 값에서 음의 값과 양의 값을 동시에 가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교점이 하나, x축과의 교점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지 방정식에 해가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어지게 돼. 이 문제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개형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f 프라임 x가 하나라는 얘기는 극점이 어떻다는 얘기야. 4차식인데도 불구하고 극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이게 극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 요 세 개가 다 중근을 이루고 있는 거지?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돼. x 이퀄 제로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알겠지? 음의 값을 가지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자, 그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개형을 얘기해주면 됐는데, 그 문제풀이의 접근법을 한번 잘 점검해 두시고요. 마지막 3번 x0 이퀄 2분의 1일 때 b의 값을 이용하여, b의 값을 a를 이용하여 나타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앞에서 구한 y0, x0에 관한 관계식에 대해서 그것을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관계식을 구한 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타원에 대입해서 만들어진 x0, y0의 관계식이야. 알겠지? 그리고 그 관계식을 그 관계식을 정리해서 실제로 x0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0의 해를 구해가지고 그 x0의 해가 뭐가 되어지도록? 그치? 2분의 1이 x0의 해란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x0가 2분의 1이라는 걸 이제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사실은 이제 뭐 y에 관한 식이 되어지게 되는데 y에 관한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그걸 다시 x0에 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y0를 x0에 관한 식으로 타원의 방정식에서 대입하여 바꿔가지고 정리하는 이제 방식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뭐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서의 어떤 조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면 이걸 구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수학적인 수리적인 식의 간단한 조정만 가지고도 문제의 결과를 충분히 유도해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죠? 대신에 이제 이걸 처음에 풀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특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소문하기 두 번째 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설명 가지고서라도 한 번쯤은 이런 거 좀 점검을 해 두시고요. 한양대 문제에서는 이 부등식 증명 문제, 여기는 부등식이 조건으로 나왔지만, 대표적인 이제 그 지수함수의 대부등식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다 상당히 자주 나오는 편이야. 알겠지? 함수 대소관계라든지 어떤 특정 부등식의 명제를 만족하는 상황을 증명해라.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한 번쯤 문제의 2번을 갖다가 2의 2번을 조금 더 깊이 있고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은 몇 가지 수리적으로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되는 요소들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양대까지 이렇게 문제를 갖다 한번 쭉 2019년도 모의논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문제 구성과 논술 문제로서의 특징들을 갖다 쭉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 날이고 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들의, 기본적인 요소와, 기본적인 이제 그 문제 구성이라든지 그런 특징들도 한번 살피고, 또 약간은 타 학교 문제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논술 문제를 직접 푸는 하나의 어떤 예시의 문제풀이 방향성을 갖다가 잡는 데 좀 활용되도록 했으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뭐 그동안 많이 해왔다 그래도 또 지나다 보면 까먹기도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점검하려는 의도에서 이 수업을 진행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부터는 이제 각 영역별로 나눠서 주요 핵심 요소의 문제나 내용들을 갖다가 다뤄가면서 출제 가능한 예상되는 이제 그 영역별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강의들을 이제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